여러분이 몰랐던 이슈 속 뒷이야기. 시크릿 저널, 지금 시작합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이 한마디를 하지 않아서 참 여러 피해 보게 만드는 쌍둥이 자매가 결국 그리스 구단으로의 이적에 실패했습니다. PAOK 팀이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도 이다영을 그토록 원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국엔 쌍둥이 자매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PAOK 팀의 숨은 속사정. 지금부터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적을 한 해 만에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쌍둥이 자매가 결국 그리스 PAOK 팀에 보기 좋게 버림받았습니다. 쌍둥이 자매의 입단 소식으로 골머리를 앓았던 PAOK 팀은 결국 더는 이들을 기다려주지 못하고 자기 갈 길 가기로 결정. 일단 두 선수를 올 시즌 전력에서 제외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 6월 두 선수의 PAOK 입단을 보도한 그리스 스포츠 전문 매체 포스톤 스포츠의 스테파노스 레모니디스 기자는 지난달 말 마이데일리 기자에게 간단한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내왔습니다. PAOK 배구단이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를 제외하고 시즌 준비를 시작했다라고 말이죠. 구단의 이 같은 결정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마냥 쌍둥이를 기다릴 수 없기 때문이죠. 특히 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다영은 세터입니다. 세터와는 모든 공격수와 손발을 맞춰야 하는데 이다영의 합류만을 기다리다 늦어질 경우 한 시즌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타키스 플로로스 감독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세터 출신의 국내 프로배구팀 감독은 세터가 공격수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게 제일 좋다. 세터의 능력에 따라 빠르면 2주, 길게는 한두 달이 걸릴 수 있다. 그리스라는 새로운 리그에서 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따른다. 그렇지만 배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가 있고 다영이가 영어도 할 줄 알고 세터로서의 능력도 뛰어나기 때문에 한 달이면 될 듯하다. 곧 덧붙였습니다. PAOK 테실로니키는 10월 9일 AO티라스와 올 시즌 첫 경기가 예정되어 있지만 팀으로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쌍둥이를 제외하고 올 시즌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팀에는 엘리자벳 일리오포로우라는 세터가 있습니다. 엘리자벳은 지난 2018에서 19년 시즌 팀에 합류해 4년째를 맡고 있는데요. 이제 엘리자벳은 새로 입단한 두 외국인 선수 콜라와 줄리엣 피동과의 호흡만 맞추면 됩니다. 팀원 중 세터는 엘리자벳 혼자뿐입니다. 타키스 플로로스 감독의 원래 구상은 이다영에게 주전 세터 자리를 맡길 예정이었는데요. 그래서 6월 초 일찌감치 계약을 마친 것이었죠. 그렇지만 주한 그리스 영사관이 쌍둥이의 그리스행을 맡고 나서는 바람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리스 영사관이 두 선수에게 한국을 떠나 그리스에서 뛰는데 문제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대한배구협회의 확인서를 받아와야만 운동선수 비자를 발급한다는 방침 때문에 쌍둥이의 그리스 입국이 늦어진 거죠. 협회는 이들 자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확인서와 국제 이적 동의서를 발급해주지 않기로 한 상태입니다. 구단에서는 이적 동의서는 국제배구연맹을 통해 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는데 결정적으로 주한 그리스 영사관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쌍둥이의 팀 합류가 늦어지고 올 시즌 운영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쌍둥이의 이적을 막은 건 그리스 영사관의 역할이 큰 몫을 한 듯한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영영 가서 안 왔으면 했는데 이건 실망인데. 그리스도 책임지기 싫은 거지.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죠. 그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제 동생은 삶을 포기했습니다. 어린 시절 철없을 때 한 짓이라 그렇다 쳐. 그럼 성인이 된 지금 하는 행동은 뭔데? 제발 쟤네들 얼굴 안 보게 해주세요. 이재영, 이다영 뿌린 대로 거두게 해주세요. 이게 얼마나 큰일인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라. 쪽팔려서 못 살겠네. 이다영 얼마나 상심이 클까? 그리스도 버린 쌍둥이, 이제 어디서 쌍둥이를 받아줄까? 한심하네. 이런 일은 얼른 SNS에 올려야 하는데 관종짓 못해서 어째? 등 비난의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지난 2월 쌍둥이 자매의 과거 괴롭힘 사태가 터진 이후 프로축구, 프로야구 등에서도 학대 이야기가 줄이어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배구단처럼 미숙하게 대처하진 않았죠. 언론에 전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 고 밝힌 다음 뒤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접촉해 진실에 최대한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소송 중인 축구선수 기성용 정도를 제외하면 선수 실명조차 언론에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일부 팬들만 짐작할 뿐이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당시 학생 선수로 입길에 올랐던 야구 축구 선수들은 지금도 현역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야구 선수 오승환은 도박 문제로 시끌했으나 MLB에서 활약하고 국대로 복귀까지 했죠. 쌍둥이 자매와 비슷한 시기에 과거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됐던 남자 배구 박상아는
소송 등을 통해 결국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았습니다. 결국 실력만 좋다면 선수로서의 복귀는 가능하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흥국생명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선수들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저 사태를 축소하고 무마하기에 급급했고 이는 결국 자충수로 돌아왔습니다. 과거 괴롭힘 논란처럼 대중에게 민감한 문제의 경우 빠르게 인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전의 전후 사정을 잘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디지털 마녀 사냥의 잔인한 먹잇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쌍둥이 자매의 경우 자동차 광고까지 찍을 정도로 워낙 명성을 얻고 있던 터라 비난의 소용돌이가 더 거세게 불어닥쳤죠. 그런 까닭에 쌍둥이 자매의 복귀는 물론 국대 복귀는 꿈도 못 꿀 이야기로 묻혀져 가는 듯한데요. 시간을 돌려 그때 만약 쌍둥이 자매가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여줬다면 어땠을까요? 어쩌면 대중의 비난 속에서 얼마 가지 않고 그쳤을지 모릅니다. 사과한다는데, 반성한다는데, 잘못을 인정했다는데 거기서 더 때리고 때릴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죠. 하지만 쌍둥이는 결국 거짓 사과와 거짓 반성의 모습을 그대로 들켜버렸습니다. 그게 이재영, 이다영 그리고 그의 부모가 가진 인성과 부덕에서 나온 결과겠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피해자를 위해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반성한 건 맞는지 의심스럽다. 칼은 들었는데 찌르지 않았다. 하비아에 돈을 달라 했다라고 할 때 섬뜩했다. 실력 있다고 범죄가 용서되냐? 시간 지나 돌아오려고 했나 본데 어림없는 소리. 지금 와서 잘못했다고 한들 못 믿지. 거짓 사과인 걸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 뻔뻔한 짓 그만하고 안 보였으면 좋겠어. 라고 말이죠. 이렇듯 이미 진정 어린 반성의 시간을 놓친 쌍둥이 자매는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제 돌아올 곳도 돌아갈 곳도 없는 쌍둥이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이재영은 2012 고교 시절부터 꾸준히 차출되었던 레프트 자원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논란을 자초했지만 당시 이재영은 배구 관계자와 팬들 사이에서는 주목받는 유망주였죠. 세터 이다영 또한 신장이 좋고 팔이 길기 때문에 세터 중에서는 블로킹 능력도 월등히 좋다고 평가받았습니다. 더욱이 쌍둥이 자매 식구 모두가 체육인인 가정인데요. 엄마는 이번 논란으로 모두가 아는 여자 배구 국가대표팀 세터로 활약했던 김경희, 아버지는 육상 필드 종목에서 국가대표 생활을 했고 현재 익산시청 육상 감독인 이주영입니다. 쌍둥이 자매 위의 언니는 현재 호원대학교 펜싱 선수 이연선, 아래 남동생은 배구 선수로 활동 중입니다. 이처럼 가족 모두가 운동선수라는 자부심이 컸을 텐데 이젠 그 어디서도 뛸 수 없게 된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앞으로의 행보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마땅히 그에 따른 벌을 받아야 하고 반성의 시간을 통해 다시는 그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재영, 이다영 자매의 반성 없는 뻔뻔함은 피해자뿐 아니라 대중에게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 누가 누굴 벌할 순 없겠죠. 하지만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국민 모두가 쌍둥이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어린 시절 철없던 행동에 누군가는 꿈을 잃고 희망적이었던 예쁜 삶을 포기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고 그 어디서도 뛸 수 없음에 원망만 하지 말고 제발 피해자를 향해 진심으로 미안하다라는 마음만은 꼭 가져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크릿 저널이었습니다.